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복잡함이 혼탁과 분열의 징후라면 단순함은 담백하고 조촐하며 진실과 미를 하나로 결합한다. 적게 갖고 적게 먹으며 작은 욕망으로 살 줄 알아야 단순해진다. 미니멀 라이프는 본질에 더 가까운 삶이다. 성공과 소유의 신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가치와 충만함을 추구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은 제한의 욕망을 비운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초록별의 여행자들이다. 이 여행에서 삶이 훌륭한 시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인생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일 테니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본성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가 가리키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시는 불멸의 춤, 빛나는 별, 최고의 날들을 노래한다. 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외친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을 돌아보고 난 뒤 제 삶이 멍과 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액 연봉이 보장된 직장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업무는 넘치고 퇴근 시간은 늦었다. 새벽에 나와 종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자정이 되어야 귀가했다. 일은 무거운 짐이다. 성장 중독에 빠지고 생산의 논리가 생명의 논리를 대신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는 한가롭고 느긋한 저녁을 빼앗겼다.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겉으로 풍족해 보이는 삶은 속으로는 멍들고 빈곤해졌다. 저녁이 없는 삶은 나, 가족, 행복에 등을 돌리고 멀어져가는 시작점이다. 행복의 끝이고 불행의 시작이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아간 범인은 타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과 그릇된 사고방식이 저녁이 있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는 기러기에서 이렇게 권유한다. 당신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하며 무릎으로 기어 사막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 육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동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라. 저녁이 있는 삶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덜 사고 덜 쓰며 단순하게 산다. 그게 내가 살려는 삶의 방식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남을 보여주는 징후다. 어느 경우에도 본질에 충실한 삶은 단순하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라. 쓰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다 버려라. 물건의 수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되찾는 것은 나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과도 상통한다. 물건들은 삶의 환경이자 삶의 일부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넘칠 때 짐으로 전락한다.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치우지 못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제 주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복잡함에 끌려가며 살아간다. 단순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에서 잉여에 지나지 않는 지방을 빼듯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현재 사용하는 가구, 그릇, 옷, 그 밖의 물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좋은 것들만 남겨라. 외출해서 돌아와 텅 빈 거실의 정갈함에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정갈해진 공간은 오래 머물고 싶게 한다. 물건을 최소화하고 살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단순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직관이 예민해지고 물질이 가리고 있는 본질을 더 잘 투시하게 된다. 간소한 삶을 바란다면 최소한의 물건들에 만족하라. 어떤 필요해서 물건들을 구매할 때 싼 것을 찾지 말고 비싸더라도 단순하면서도 그 기능에 충실한 것들을 사라.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물질의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인생과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기보다는 부족한 듯 사는 것, 그 간소함 속에서 본질과 진리가 빛난다. 당신의 삶을 지금보다 더 단순화시켜라. 소비주의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버려라.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삶을 단순화하되 행복과 열정을 쫓으라. 간소한 물건들을 자족하며 자유와 기쁨을 쫓으라. 짐이 되는 것들을 덜어내고 버린 뒤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에 집중하라. 집은 작은 게 좋아. 단순하게 살려면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 집재나 유지비가 적게 든다. 집에 들이는 돈을 벌려고 너무 오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작은 집에서는 단순한 생활만 가능하다. 큰 집은 짐이 되고 불가피하게 낭비적 생활 방식을 강요한다. 집은 작은 게 좋다. 작은 집은 당연히 유지비가 적게 든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최소한도의 공간 속에서 소박하게 살려는 의지를 갖자. 소박하게 먹고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게 내 방식의 삶이다. 하루의 보람은 사과 하나를 먹는 거, 3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거, 8시간 정도 읽고 쓰는 거, 심심함 속에 머무는 것 따위다. 누구나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와 연관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한 일이다.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의 총체이니 무엇을 먹는가는 내가 사회적, 정치적,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식사가 날마다 작은 축제라면 무엇을 먹든지 즐겁게 드시라. 적게 먹고 좋은 것으로 골라 먹고 직접 요리해서 즐겁게 먹자. 그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 나는 적게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건강한 삶과 식생활 습관 사이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먹는 것에 감각을 집중하고 입안에 있는 7,000개 미각 돌기를 통해 그 맛의 심형까지 속속들이 닿아야 한다. 사과를 베어물 때 그 맛과 향기, 색깔뿐만 아니라 아삭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식욕은 부, 권력, 명예를 향한 욕망과 빼닮았다. 식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집이 가구와 물건들로 꽉 채워져 있다면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물건들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가구들과 물건들이 많다면 더 큰 집이 필요하다. 큰 집은 고가이다. 대개는 큰 돈을 융자받아 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은행의 채무자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집을 가꾸고 꾸미는데도 미니멀리즘의 원칙이 필요하다.
물건들을 치우고 버려서 여백을 만들자. 집안에 여백이 많아지면 작은 물건도 그 존재감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귀한 물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작은 소파, 탁자, 책 몇 권, 거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최소한도의 물건이 놓인 거실은 마치 공간이 숨을 쉬고 생기를 내뿜는 듯하다. 텅 빈 거실에 비친 한 줄기 햇빛은 얼마나 정갈한가? 더 작게 소유하라. 탈소유,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 더 작은 집에 사는 대신 더 많은 자유를 누리자. 필요 없는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양도하자. 언젠가 쓸 물건이란 대개 앞으로도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당장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내다버리자. 집안이 잡동사니로 뒤엉켜 복잡하다면 인생도 복잡해진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집안의 물건들을 버리자. 단순한 삶에 그토록 많은 것들이 필요할 리가 없다. 어떠셨나요? 장석주 시인의 생태 산문집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였습니다. 제가 원래 시를 좋아해서 이 책을 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미니멀리즘 책에 꽂혀서 한창 사 모을 때 사고 이 책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다시 읽을 때도 제가 느꼈는데 이 책 세요. 그러니까 뭔가 시인이 산문집을 내고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에 대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예찬을 하는 책이면 약간 부드럽고 뭔가 되게 여리고 그럴 것 같은데 엄청 세요. 읽으면 미니멀리즘을 안 하고 물건을 못 버리면 혼나는 것 같았어요. 한번 읽고 나면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못 버리면 되게 뭔가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라도 물건을 버려야 되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이 안 먹히고 좀 이렇게 비난해야지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고 나시면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른 미니멀리즘 책에 비하면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만큼 세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문장가잖아요. 되게 예쁜 문장도 조금 마음속에 담았어요. 제가 정말 좋았던 게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초록별을 여행하는 여행자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맞잖아요. 저희 정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지구라는 별을 돌고 이제 저희 수명이 닿으면 저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딘가로 혹은 사라지거나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식생활부터 집 크기, 물건 줄이기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 팬이신 분들도 읽으면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롭고요. 저도 한번 장석주 시인이 쓴 다른 시집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조금 내면에서 단단한 힘 같은 거 얻고 싶고 누군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 미니멀리즘을 위해서 그런 느낌 한번 받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